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강남의 한 레스토랑. 중년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비싼 정장, 명품 시계. 하지만 그의 얼굴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앞에 선 젊은 여성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제 아빠가 아니에요. 남자의 손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은 목걸이. 여자의 목에도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같은 목걸이.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남자는 무릎을 꿇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목걸이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5일 토요일 저녁 7시 강민수 48세 중견 건설회사 대표 연매출 300억 원. 그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임원들과 회식 중이었습니다. 대표님 건배. 다들 수고했어요. 이번 프로젝트 대박이었어.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까르르르.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웃음소리, 콧소리가 섞인 특유의 웃음.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케이크 촛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20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 그녀 옆엔 50대 남자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23이야. 벌써? 아빠 민망해. 민수는 그 여자를 빤히 봤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뒤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버릇, 죽은 아내의 버릇이었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수진. 긴장하거나 생각할 때 왼쪽 귀를 3번 만지던 그 습관. 여자가 웃었습니다. 왼쪽 입꼬리가 살짝 더 올라가는 비대칭 미소. 민수는 매일 거울에서 보던 자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웃는데 목에 걸린 목걸이가 레스토랑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작은 은 목걸이, 알파벳 S와 J, 그 사이에 정교하게 새겨진 작은 연꽃, 그리고 연꽃 중앙의 Y. 민수는 본능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20년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던 것, 꺼내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 웃음소리, 버릇, 미소, 그리고 목걸이.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민수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졌습니다. 따르릉 깨지는 소리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여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 그런데 그 순간 여자가 옆에 남자를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 남자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레스토랑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7,300일, 17만 5,200시간. 그 모든 시간을 찾아 헤맸던 딸. 지금 저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민수는 딸을 20년간 찾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저 목걸이는 무엇일까요?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5년 3월, 20년 전, 강민수, 28세, 일용직 건설 노동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작은 원룸, 낡은 가구, 가난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내 이수진과 3살 딸 강서연. 아빠,
밥 줘. 알았어. 우리 공주님.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서연이의 웃음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까르르르. 콧소리가 섞인 특유의 웃음. 민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웃음소리를 평생 듣고 싶다. 2004년 4월 15일. 서연이의 첫 돌이었습니다. 민수는 3개월 전부터 계획했습니다. 여보, 나 담배 끊을래. 진짜? 갑자기 왜? 그냥 건강도 챙기고. 사실은 서연이 돌 선물을 준비하려고였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점심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동료들과 술자리도 다 거절했습니다. 30분 버스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민수야, 요즘 왜 그래? 돈 모아? 응. 급한데 쓸 데가 있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드디어 30만 원을 모았습니다. 민수는 귀금속 가게에 갔습니다. 어떤 디자인으로 하시겠어요? 민수가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똑같은 걸로 2개요. 2개면 3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들. 3개월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작하는데 2주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딸 돌잔치까지는 시간 있으니까. 어느 날 수진이 민수의 지갑을 우연히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만. 여보, 돈이 왜 이래? 응? 아, 괜찮아. 요즘 담배도 안 피우고 점심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건강 챙기려고.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한테 쓰려고 돈 모으는 거구나. 돌잔치 날. 민수가 상자를 2개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수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은 목걸이. 이게 3개월 동안 모았어. 담배 끊고 점심 거르고 걸어 다니고. 수진이 울었습니다. 여보, 그래서 요즘 그랬구나. 응, 똑같이 만들었어. 하나는 너, 하나는 서연이. 너랑 서연이가 이걸 차고 있으면 내가 없어도 우리 셋이 함께 있는 거야. 수진이 목걸이를 보았습니다. 알파벳 S와 J. 그 사이에 작은 연꽃. 연꽃 중앙에 Y. 이게 뭐예요? 민수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S는 수, 나, J는 진, 너, 그리고 Y는 YUN. 우리 딸 서연이.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너, 그리고 우리 딸. 맞아. 우리 셋이 항상 함께라는 뜻이야. 연꽃은요?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꽃이잖아. 서연이 이름도 연꽃 연자고.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예쁘게 피잖아. 우리가 가난해도 서연이는 아름답게 자라라는 뜻이야. 수진이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평생 안 뺄 거예요. 민수가 작은 목걸이를 서연이 목에 걸어줬습니다. 서연아, 이건 아빠가 준 선물이야. 나, 너, 그리고 우리 딸. 우리 셋의 사랑이 담긴 거야. 서연이가 목걸이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이뽀. 사진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 사람이 안고 있는 사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년 후인 2005년 3월. 수진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검사 결과가. 민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래? 췌장암이래요. 사기.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기는 그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치료받으면 1년이래요. 치료하면 되잖아. 치료비가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
민수에게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민수는 미친 듯이 돈을 구했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전화했지만 모두 사정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용직 현장을 뛰어다녔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현장 소장이 제안했습니다. 민수야, 중국 갈래? 중국이요? 단기 프로젝트야. 6개월 계약. 급하게 사람 필요해서 월 1천만 원 줘. 6개월에 월 1천만 원요? 응. 6개월이면 6천만 원이야. 아내 치료비 충분히 되잖아. 그리고 6개월은 금방이야.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의사가 1년이라고 했어. 6개월 후에 돌아오면 아직 6개월이 남아 있어. 그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중국 단기 프로젝트 제안받았어. 수진이 울었습니다. 6개월이요? 응. 6개월만 참아. 돌아오면 치료비 다 갚고 남은 시간 함께 보내자. 여행도 가고 서연이랑 놀러도 가고. 정말 6개월만이죠? 약속해. 6개월. 금방이야. 2005년 4월. 공항. 아빠 가지 마. 서연이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서연아, 아빠 6개월만 기다려. 금방 올게. 수진이 자신의 목에서 목걸이를 벗었습니다. 여보, 제가 이걸 드릴게요. 이거 내 거잖아. 전 서연이 거 보면서 기다릴게요. 당신은 제 거 가지고 계세요. 우리 생각날 때 이거 보면서. 민수는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손 안에서 따뜻했습니다. 6개월 후에 꼭 돌아올게. 네. 기다릴게요. 포옹했습니다. 마지막 포옹이 될 줄도 모르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한 달 후, 2005년 5월, 중국 건설 현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민수는 매일 밤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어땠어? 괜찮아.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냥 좀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 6개월. 꼭 버텨야 해. 응. 노력할게.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수진이가 어젯밤에. 응? 뭐? 세상 떠났어. 민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안 돼. 안 돼. 6개월이라고 했잖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민수는 즉시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한국 가야 합니다. 계약서 봤지?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3천만 원이야. 아내가 죽었어요. 그건 안 됐지만 규정이 있어. 민수는 결국 위약금을 물고 귀국했습니다. 3천만 원. 빚더미에 앉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민수는 수진의 영정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미안해. 한 달도 못 참고 6개월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한 달도 함께하지 못했어. 서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민수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아빠가 지킬게. 약속해. 하지만 2주 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장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민수 씨, 장모님이 택시 타고 가다가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수진도 장모도 떠났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혼자였습니다. 서연이는 지금 이웃집에 있는데 계속 맡아줄 순 없대. 민수는 막막했습니다. 위약금 빚 3천만 원, 수진 장례비 1천만 원, 장모 장례비 1천만 원, 총 5천만 원의 빚, 그리고 서연을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대학 동기 정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호야, 부탁이야. 서연이 3개월만 맡아줄 수 있어?
정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3개월 만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빚 갚으면 바로 데려갈게. 민수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서연을 키우기 위해. 하지만 한 달 후, 형, 미안해.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나 사업 망했어. 야반도주해야 돼. 뭐? 그럼 서연이는 고아원에 맡겼어. 미안해. 정호야, 정호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절규했습니다. 안 돼. 서연아. 3개월 후, 2006년 3월, 민수는 보너스를 받자마자 즉시 귀국했습니다. 빚은 아직 남았지만 서연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호가 말한 고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모습에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건물이 절반이 타버린 채 서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제 딸이 여기 있는데요. 강서연 3살이요. 고아원이 3개월 전에 화재가 났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다 대피했는데. 그럼 서연이는 어디 있어요? 기록이 다 타버렸어요. 아이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정확한 명단을 모릅니다. 민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경찰에 실종 신고하시고 다른 고아원들도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민수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전국 200곳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실종아동센터에 등록했습니다. TV 실종아동 찾기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사설탐정 3명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입양된 기록은 없습니다. 3살 사진으로는 현재 얼굴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장벽. 입양 기록은 비공개입니다. 친부모라도 열람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딸인데. 법입니다. 양부모와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4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민수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대학 선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야, 중국 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이라도 해. 딸 찾는 건 사설탐정한테 맡기고. 민수는 도망치듯 다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2015년 사설탐정이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딸 찾았습니다. 민수는 비행기를 타고 대구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날렸습니다. 2018년 민수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찾겠어. 하지만 매년 서연의 생일인 4월 15일이면 익명으로 고아원에 기부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일에 미쳤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작은 하청업체가 5년 만에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한국에 지사를 냈습니다. 15년 만에 연매출 3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수진의 목걸이를 꺼내봤습니다. 서연의 사진을 봤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니? 아빠 찾아줘. 그리고 2025년 4월 15일, 20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레스토랑에서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까르르르. 20년 만에 민수는 레스토랑을 나와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 지금 당장 사람 써서 알아봐. 무엇을요? 방금 나간 여자. 23쯤 되어 보이는 여자. 옆에 50대 남자랑 있었어. 빨리. 다음 날 보고가 왔습니다. 박서연, 23세,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입니다. 민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서연. 이름이 바뀌었구나. 양아버지는 박준혁. 50세. 노원구에서 철물점을 운영합니다. 주소는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나 혼자 가볼게. 민수는 차를 몰고 노원구로 향했습니다. 강남에서 노원까지 같은 서울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상가, 작은 철물점, 준혁철물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철물점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박준혁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못 주세요. 네, 5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친절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좀 사려고요. 며칠 후 민수는 또 갔습니다. 그리고 또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집 리모델링 하세요? 네. 조금씩 하고 있어서요. 그럼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서비스예요. 민수는 거절했지만 준혁은 고집했습니다. 결국 준혁이 민수의 펜트하우스에 왔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무슨 일 하세요? 건설업합니다. 아, 그래서 자재 많이 필요하시구나. 준혁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얼마죠? 아이고,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민수는 5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받으세요. 제 마음입니다. 준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몇 분이세요? 딸 하나 있어요. 대학생이죠. 자녀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서울대 다니거든요. 제 인생의 자랑이죠. 부인은요? 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5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졌어요. 혼자 딸 키우는 거 혼자 키우셨어요? 네. 사실 입양한 아이거든요. 민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입양? 어? 네. 20년 전에 고아원에서 만났어요. 서연이를요. 민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당시에 제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았거든요. 그래서 입양하기로 했죠. 그렇군요. 처음 서연이를 봤을 때 첫눈에 반했어요. 3살이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준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물론 힘들었죠. 철물점 수입이 많지 않고 아내 치료비도 많이 들고 서연이 대학 보낼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연이가 장학금 받았어요. 전액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해서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솔직히 서연이한테 대학 포기하라고 말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도 전에 서연이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아빠, 저 장학금 받을게요. 아르바이트도 할게요. 아빠는 걱정 마세요. 라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히려 서연이가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철물점 일도 도와주고 착한 애죠. 제 딸. 민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가 키웠다면 저렇게 키울 수 있었을까? 며칠 후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준혁을 다시 불렀습니다. 사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 서연이 친아버지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이 친아버지가 저입니다.
준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한 달 전에 우연히 봤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아셨어요? 민수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웃음소리, 버릇, 미소, 그리고 목걸이. 주머니에서 수진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서연이가 차고 있던 거랑 똑같더라고요. 준혁은 목걸이를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뭘 하시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데려가시려고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자격 없습니다. 저는 버렸으니까요. 왜 버리셨어요? 민수는 20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의 췌장암, 중국행, 아내와 장모의 죽, 친구의 배신, 고아원 화재, 13년간의 수색. 준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쉬운 선택 아니었을 거예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당신이 나타났잖아요. 친아버지가. 그것도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준혁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손. 저는 철물점 주인이에요. 월 300만 원 벌어서 월세 50만 원 내고 사는 사람. 사장님, 당신은 펜트하우스에 살고 벤츠를 타고 건설회사 대표잖아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약 서연이가 알면, 당신이 친아버지라는 걸 알면 저한테서 떠날까봐 무섭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어떻게 장담해요? 저는 서연이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좋은 학원도, 예쁜 옷도, 여행도. 당신은 그런 거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준혁이 울었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제가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학교 보내고. 제가 키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타나시면 어떡해요? 서연이가 혼란스러워 할 텐데.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절대 서연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평생이요. 평생? 약속합니다. 준혁은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혼자 철물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나쁜 아버지인가? 강민수는 서연이 친아버지야. 피를 나눈 아버지. 나는 그냥 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돈도 많아. 서연이한테 좋은 미래를 줄 수 있어. 나는 뭐야? 철물점 주인. 빚쟁이. 객관적으로 보면 서연이는 저 사람한테 가는 게 나아. 하지만 준혁은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연이와 찍은 사진들. 재롱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난 이기적인 아버지야. 서연이한테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데 놓아주지 못하는 아버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너는 내 딸이야. 내가 키운 딸이야. 누구한테도 안 줘. 그 후 민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카페에서 일할 때 손님인 척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연이 학교 갈 때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서연이 친구들과 웃을 때 벤치에 앉아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준혁의 철물점에 익명으로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프랜차이즈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혁은 즉시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제 힘으로 키운 가게예요. 남의 돈으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민수는 모든 걸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민수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서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깨어나요. 제발. 민수는 문 밖에 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오래 일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익명으로 치료비 전액을 냈습니다. 준혁이 회복되고 며칠 후 병실에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당신이었군요. 건강하셔야죠. 서연이 아버지니까 치료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납부했습니다. 준혁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자꾸 우리 삶에 끼어드는 겁니까? 돈으로 다 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돈 많으면 뭐합니까? 서연이 키운 건 전데.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제가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학교 보내고.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요? 돈 벌었죠. 성공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렵습니다. 뭐가요? 서연이가 언젠가 알게 될까봐. 그때 제가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걸.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준혁은 한참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치료비는 받겠어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절대 서연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평생 제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 서연이한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친아버지라는 걸, 당신이 우릴 도왔다는 걸, 아무것도. 알겠습니다.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이기적이구나. 하지만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너는 내 딸이야. 내가 키운 딸이야. 준혁이 회복되고 몇 달 후 서연이 우연히 아버지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준혁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준혁 씨께 서연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 자격이 없지만 당신은 진짜 아버지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서연이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익명의 친아버지가.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이해했습니다. 그동안의 익명 기부, 치료비 모두 한 사람의 짓이었습니다. 서연은 준혁을 불렀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준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말했습니다. 민수가 친아버지라는 것, 20년 동안 찾았다는 것, 우연히 제외했다는 것. 서연은 울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준혁이 주소를 건넸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민수의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강민수 대표님 계신가요? 예약 있으세요? 박서연이라고 전해주세요.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박서연이라는 분이.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에 대면. 이번엔 서로를 알고. 서연은 민수를 보며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강민수 씨죠? 그래. 제 생물학적 아버지. 맞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버렸어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답인가요? 민수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30분간 아내의 병, 중국행, 장모의 사고, 친구의 배신, 화재, 13년간의 수색. 서연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1년 동안 숨어서 지켜본 거예요? 응, 비겁하네요. 그 말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 나는 비겁했어. 서연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었어요. 우리 아빠한테 쓴 편지. 고마워요. 우리 가족 도와주셔서. 당연한 일이야. 서연이 목에서 목걸이를 벗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안 할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목걸이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20년간 이걸 차고 살았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뭔지 몰랐어요. S, J, Y. 그냥 예쁜 목걸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중학교 때 알았어요. 이게 부모님 이름이라는 걸, Y가 저라는 걸, 연꽃 안에 제가 있다는 걸.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걸 만지면서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했을 거라고. 이렇게 예쁜 목걸이를 만들어줬으니까. 서연아.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당신은 제 옆에 없었어요. 목걸이만 있었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이 목걸이 돌려드릴게요. 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안 돼. 민수가 목걸이를 잡았습니다. 그건 내 엄마가 너한테 남긴 유일한 거야. 맞아요. 엄마가 남긴 거예요. 당신이 남긴 게 아니라. 민수는 주머니에서 수진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똑같아. 민수가 두 목걸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내 돌 때 만들었어. 엄마 거 하나, 너 거 하나. 우리 셋이 항상 함께라는 의미로. 서연은 두 목걸이를 받습니다. 똑같은 디자인.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나한테 줬어. 너한테 전해주라고. 그런데 난 너를 찾지 못했어.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이걸 가지고 다녔어. 너를 생각하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자신의 목걸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가질게요. 응. 하지만 용서는 안 할 거예요. 서연이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저한테 준 거예요. 당신이 준 게 아니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응? 고마워요. 제가 좋은 아빠 만날 수 있게 해줘서.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박준혁 씨요. 그분이 제 진짜 아버지예요. 당신은 그냥 피를 나눈 사람일 뿐이에요. 서연은 나갔습니다. 민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1년 후, 2026년 봄, 준혁이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조용한 카페.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결혼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으니까. 준혁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청첩장입니다. 민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서연이는 모릅니다. 제가 보내는 거 고맙습니다. 사실 오지 말라고 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동안 당신을 경계했습니다. 두려워했고요.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빼앗길까봐 무서웠어요. 당신은 돈도 많고 친아버지니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빼앗으려 한 게 아니었다는 거. 그냥 보고 싶었던 거죠. 멀리서라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로서 결혼식에 와주세요. 멀리서라도 고맙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모릅니다. 당신이 온다는 걸. 괜찮습니다. 그리고 버질로드는 제가 걷겠습니다. 민수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아버지니까. 준혁도 웃었습니다. 두 아버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20년을 함께한 아버지, 한 명은 20년을 떨어져 있던 아버지. 준혁이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사위가 자상하고 아주 착해요. 다행이네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딸을 사랑하는 두 아버지로서 결혼식 당일 민수는 멀리서 지켰습니다. 서연이 준혁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행복한 미소, 그리고 서연의 목에는 그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S형 꽃제이, Y.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신랑에게 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수진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 하지만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두 목걸이.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떠나려고 돌아섰습니다. 아저씨. 민수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멀리서라도 지켜보실 거라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민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라. 네. 저 행복할게요. 서연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 목걸이요. 오늘도 했어요. 응. 엄마가 함께하는 기분으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목걸이도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게 엄마가 원한 거니까.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민수가 불렀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했어. 알아요. 서연이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자신이 걸어주지 못한 버질로드를 걸었던 딸.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딸이 행복하니까. 민수는 수진의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잘 컸어. 우리가 만든 그 목걸이하고 결혼했어. 행복해 보여.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 개의 목걸이. 하나는 엄마의 사랑, 하나는 딸의 기억. 같은 디자인이지만 다른 의미를 담고 그렇게 두 목걸이는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사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짜 가족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집니다. 후회는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사랑했던 기억과 함께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